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7.3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남아있는 7단원 부분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7.4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점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Rational Expectations Theory를 주식시장이나 어떤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한 것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는 지금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은 모두가 다 그 금융상품의 가격, 예를 들면 주가 같은 것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가 되겠습니다. 어, 그 이와 같은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내가 산 가격, 그리고 내가 판 가격,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혹은 무슨 채권이라면 쿠폰과 같은 수익, 그리고 그거를 내가 처음에 산 가격으로 나누면 요 라지 R이 내가 얻은 수익, 즉 rate of return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T 시점, 지금 T 시점에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PT랑 C라는 거는 이미 알지만, 얼마가 올지, 뭐 배당이든 채권이면 쿠폰이든, 이건 알지만, PT 플러스 1은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모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에 expectation, E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결국, 앞에서 표시했던 PT 플러스 1은 결국 이렇게 PT, E의 T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을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하면, 어, 모든 지금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반영을 한 옵티멀 포캐스트가 퓨처 프라이스의 expectation과 같다라고 우리가 expectation과 같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식시장에 한번 적용해 보면 결국 요 expect P2의 T 플러스 1은 P 옵티멀 포캐스트의 T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즉 P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고 이것을 이렇게 R에 대해서, 즉 수익, rate of return 관점에서 표현을 해보면 똑같이 R의 E는 R의 옵티멀 포캐스트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R의 E가 R의 OF와 같다. 그리고 E가 R 스타와 같게 된다. 그러면 결국 RO, A가 B고 B가 C이기 때문에 A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ROF가 R 스타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현재 금융상품의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한 것으로 알아낸 예측한 수익률과 같아지는 가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이게 표현이 복잡하니까 이것을 조금 쉽게 바꾸면 바로 이렇게 efficient한 금융시장에서는 efficient한 금융시장이라면 여기서 efficient한 금융시장이라면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그 증권의 가격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반영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아서 아비트라지 혹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여기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정을 하는 건데 R 스타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지금 ROF가 R 스타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수익률을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주식 사야지. 사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나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요가 몰리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는 R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여기부터는 지금 P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몰리게 되면 PT가 이렇게 오르게 되고, 이제 그러면 다시 수익률이 떨어져서 ROF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R스타보다 옵티멀 포recast를 너무 작게, 즉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어. 그러면 내가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기 때문에 주식이라면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매도를 쳐야지. 근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내가 막 물건을 팔아.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과잉이 되지. 그러면 여기 PT가 떨어지게 되고 PT는 떨어지면 다시 ROF가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 위 상황이든 이 밑에 상황이든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ROF가 R스타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뭔가 차익 거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이게 1분이 될지, 뭐 1초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하루가 될지, 뭐 1년이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어떠한 그런 어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혹은 어떤 시간이 지난다면 이런 차익 거래 기회는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니 그러면 모든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이 다 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샅샅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이와 같은 레이셔널 익스펙테이션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내가 시장에서 좀 귀찮아.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와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나는 그냥 조금 먹고 빠질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 말고도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막 그 어떻게 해서든 막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얻으려는 다른 투자자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레이셔널 익스펙테이션스이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을 인폼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죠?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요? 어, 그, 이게 또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이제 요 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1학년 분들은 아직 학교에 오신 적이 없구나. 그 포스텍에 우리 학교에 버거킹 있죠? 버거킹이 있는데 가정을 해봅시다. 포스텍 학생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밖에 있는 버거킹보다 포스텍 안에 있는 버거킹은 무조건 50% 할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경제나 금융 지식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내가 내 학생증을 가지고 버거킹 포스텍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세트 하나를 사다가 요거를
내가 어떤 이동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뭔가 그 과정에서 음식의 손상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학교 밖에 가서 포항시 어디에 가가지고 어 내가 그 버거킹 점원 옷을 그대로 아르바이트생 옷을 입고 내가 그냥 시민들한테 팔아도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뭔가 걸리는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시중에서 10,000원짜리 하는 버거킹 세트를 포스텍 안에 있는 버거킹에서 5,000원에 사다가 그냥 밖에 가서 10,000원에 팔아도 그러면 나 5,000원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아비트라지가 발생하는 거죠.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회가, 차익거래 기회가 영원히 가겠어요? 이런 사실을 옆에 있는 포스팅 내 친구가 또 알았다고 해봐. 또 옆에 과에 있는 또 친구가 알았다고 해봐.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가정한 것처럼 이와 같은 어떤 행위를 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가해지지 않는다 하자. 그러면 너나 나나 다 버거킹 포스텍점에서 포스텍 학생증 제시하고 5,000원 사다가 밖에 가서 10,000원에 팔고 5,000원 사다가 밖에 가서 10,000원에 팔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 이제 그러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누군가는 이제 5,000원에 사다가 9,000원에 밖에서 팔고 또 누군가는 5,000원에 사다가 누군가는 이제 또 9,500원에 팔고 뭐 9,900원에 팔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어 그와 같은 아비트라지 기회가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5,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팔던 게 뭐 5,000원에 살다가 9,500원, 5,000원에 사다가 이게 하면서 이게 그 아비트라지 하는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시장에 아비트라지가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의 가격을 요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공학에서 특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식 가격은 랜덤 워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랜덤 워크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주식 가격도 랜덤 워크를 따른다. 이제 그거랑 같다. 완전히 술에 쩔은 사람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퓨처 밸류는 전혀 예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만약에 주가가 예측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조정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주가는 대체로 랜덤 워크, 즉 예측 안 된다. 랜덤 워크를 따른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6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원이다. 그러니까 매수를 추천한다. 이렇게 계속 그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 혹은 매도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 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배웠는데 이 입장에서 그렇게 증권사들이 내놓는 혹은 증권사에 있는 어떤 투자 자문해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추천 보고서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일시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결국은 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의해서 abnormal return,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의 어떤 종목 추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너럴 마켓보다 더 잘하지 못한다. 즉 아웃퍼폼 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어떤 전반적인 실증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그렇다면 그렇게 증권사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탁 꼽아주는 거 그런 종목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이 에피션트 마켓 하이포세스를 배웠으면 답변을 할 수가 있겠냐면 어, 어떤 굉장히 핫한 정보, 새로운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떤 종목이 핫하다, 어떤 종목을 사라라고 하면 조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점에서 묻고 있는 것이 만약에 좋은 뉴스가 있을 때 주가는 항상 오르냐라고 하면 항상 오르는 건 아니고 이미 예상되고 있는 거가 있어. 그런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가 오르게 되겠고, 어느 정도 이번 분기에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겠구나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나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오르겠고, 예상을 한 것보다 삼성전자가 너무 못 벌었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나 이제 업계에서는 다 예상을 해요. 예측을 해.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설립된 회사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시계열이라던가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뭐 3분기 삼성전자의 단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보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뜯고 보니까 다 이게 취합해보고 보니까 더 벌었어. 그러면 그러한 거를 언론에서 뭐라고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반대로 예상한 것보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못 벌었어. 그러면 어닝 쇼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지 무조건 좋은 뉴스가 있다고 주가가 오르고 무조건 나쁜 뉴스가 있다고 주가가 내리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재무관리에서 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미리 접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강형, 중형, 약형 하이포세스가 있다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시장이 일시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을 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다 배운 이제 이후에 이제 투자자에게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떤 투자 전문가가 추천을 하는 거라 해도 이제 그 사람들이 결코 인덱스나 어떤 그런 거보다 굉장히 아웃퍼폼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고투 더 베이직인데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7.6 부분 마지막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주가 아니면 어떤 시장에 있는 정보에 어떤 수치에 정보가 다 인포메이션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게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인데 실제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있었던 버블과 같은 시기도 있었고 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efficient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완벽하게 100% 시장이 efficient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장이 efficient하지 않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고 이제 때때로는 버블이나 어떤 크라이시스 같은 게 있어서 시장이 efficient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이벤트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efficient하다라는 걸 아예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와 지금까지 학계에서의 어떤 정리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어지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와 있는 것도 시장이 완벽하게 efficient 하냐라고 하면 그렇게 100% efficient 하다라고는 자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는 제네럴하게 대체로는 efficient 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시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이 efficient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행동 재무학, 행동 경제학에서 이런 이유를 이제 근거로 댈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특히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경제 과목을 배우시는 분들은 인간의 선택은 합리적이다라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그거를 깔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논의가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각해 보세요. 넛지라는 책이나 아니면 행동재무학에서 대표적으로 사례로 드는 실제로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해서 동일한 금액을 얻었을 때보다 동일한 금액을 잃었을 때 그거를 더 크게 실제로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수학 통계만 해서 보면 이게 어느 똑같은 금액을 얻던 잃던 이걸 익스펙테이션 하면 똔똔인데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얻은 거든 잃은 거든 똑같은데 우리 인간한테는 잃은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선택이나 뭔가 투자 판단을 할 때 모든 순간에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7.4, 7.5에서 본 것처럼 시장은 일부 inefficient한 모습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대표적인 그 어떤 경우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들, 사람들이 오버 컨피던스를 갖게 되는 경우, 아니면 어떤 이런 소셜 컨테이전을 공포심, 뭐 그런 거를 겪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실단원에서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